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시라도 눈을 뗄 수 없는 흥미진진하고 시원한 오늘의 사이다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골머리를 썩히는 남편 때문에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파트타임 약사로 일하고 있고 남편은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직장이 탄탄하고 좋은 곳이지만 시부모님들 다 일찍 돌아가시고 남은 재산 상속받으려면 빚도 함께 딸려오기에 남편은 그냥 얼마 안 되는 재산을 포기했지요. 그에 반해 저희 집은 부모님이 사업을 하고 계셔서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도 저희 둘 합쳐서 모은 돈이 1억이 조금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대출 끼고 집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께서 대출 끼고 신혼 시작하지 말라고 아빠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저희 신혼집으로 사용하게 해주셨고요. 신혼집으로 쓰기에는 참 과분했지만요. 그렇게 저희는 감사한 마음으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잘 다니고 있는 회사를 갑자기 퇴사하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상사들이 너무 심하게 자기를 갈구고 실적 압박 때문에 이렇게 살다가는 진짜 죽어버릴 것만 같다고 하면서요. 저는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남편을 타일렀고 결국 남편은 회사를 계속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3개월 뒤 남편은 도저히 못 참겠다고 하면서 퇴사를 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회사만 가면 숨이 턱 막히고 여기서 죽어버릴 것만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해 미쳐버리겠다고 하면서요. 함께 정신과를 가서 상담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남편이 지금 정신적으로 위험한 상태이고 상당히 지쳤다고 아무래도 휴식이 필요하다면서 일을 잠시 쉬면서 자기 자신을 돌볼 것을 권고하더라고요. 그렇게 결국 남편은 힘들게 들어간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퇴사하자마자 남편의 상태는 급속도로 좋아졌어요. 재취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기는 했지만 정신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없어지다 보니 얼굴도 밝아졌고요. 그렇게 일주일, 2주일 남편이 쉬기 시작하더니 퇴사한 지 2주가 넘자 생활 패턴이 완전 망가지고 또 다시 폐인처럼 살기 시작하더라고요. 오후 늦게 일어나고 새벽에 잠들고 규칙적으로 생활하지 않으니 남편이 불안 증세는 다시 시작되었고요. 모든 사정을 알고 있는 아빠가 그러지 말고 본인 사업체 밑에서 일 도우며 돈을 벌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집에서 놀지 말고 장인어른 밑에서 일 배우며 돈 벌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했고요. 남편은 마지못해 알겠다고 하며 일을 시작했는데 하는 일에 비해서 돈도 많이 벌고 하니 꽤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런데 아빠 회사에서 가장 큰 거래처와의 계약이 성사가 안 되면서 급격하게 회사 사정이 나빠졌어요. 1년 동안 무서운 줄 모르고 회사 자금 사정이 아래를 향해 내려갔고요. 하는 수 없이 남편도 일을 그만두게 되고 회사 직원들도 하나둘씩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남편이 속으로 골맞다는 게 터지고 말았네요. 집도 장인어른이 해주신 집에 얹혀 사는 거고 대기업 퇴사하고 또 장인어른 밑에서 일을 하니 속으로 열등감이 장난 아니었나 봅니다. 같은 S대 나온 친구들은 별 탈 없이 회사 잘 다니고 가장의 역할도 잘 하고 있으니요. 그렇게 남편은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결혼 전 집 살려고 모아두었던 제 돈과 남편이 돈을 합쳐 1억 남짓한 돈에 남편이 손을 댄 것입니다. 저도 모르게 은행에서 그 돈을 인출한 뒤 주식 투자를 했다네요. 처음엔 수익률이 20%를 넘어가자 모든 돈을 주식에 넣었다네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편이 매수한 타이밍이 고점이라 그 뒤로 계속 주식이 떨어졌고 결국 1억 남짓한 돈이 1,00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런데 또 그 돈 1,000만 원을 가지고 다시 살려보겠다고 도박에 손을 댔고 한 달도 안 된 시간 동안
거의 1억을 모두 공중에 날려버린 것이죠. 그런 남편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까지 술을 진탕 먹고 저희 아빠를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단이 난 것이죠. 장인어른한테 주식과 도박으로 모은 돈 다 날려버렸다고, 아내가 이 사실을 알면 큰일 난다고 하면서 돈 1억만 달라고 무릎을 꿇었다네요. 아빠도 회사 사정이 안 좋고 직원들 월급까지 대출해서 주게 생겼으니 돈 못 준다고, 돈 1억 없다고 했나봐요. 그러자 남편이 뭐에 홀린 것인지 갑자기 아빠 멱살을 잡고 돈 달라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쳤나 봅니다. 아빠는 화가 나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남편을 밀쳐냈고, 남편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지요. 남편은 화가 나 아빠를 똑같이 밀쳤고, 아빠는 중심을 못 잡고 넘어져 꼬리뼈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입원까지 했으니 말이죠. 엄마가 화가 나 남편을 내쫓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네요. 그 사실을 저는 엄마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된 거고요. 남편 때문에 아빠가 다치고 돈까지 날려버린 남편놈이랑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이혼 선언을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남편은 자존심을 세우더라고요. 꼴에 자존심까지는 못 버리겠는지 저보다 더 큰 목소리로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그래, 이혼해. 이혼 못할 것 같아? 내가 더럽고 자존심 상해서 이 집에서 나간다. 알겠냐? 하면서 지 혼자 짐을 싸고 나가더라고요. 저도 그런 남편놈을 잡기 싫어서 그대로 내비뒀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빈털터리로 저희 집을 나갔고 저희는 이혼 소송을 했지요. 법적으로 완전히 남남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남편이 집을 나가고 난 뒤로부터 일이 술술 풀렸습니다. 아빠도 퇴원을 하셨고, 더 좋은 것은 중국에서 큰 거래처와 계약을 맺게 돼 회사가 다시 살아난 것이죠. 그렇게 부모님과 저는 한숨 돌리고 어느 정도 평화로운 일상을 살던 중 갑자기 완전 거지꼴이 된 남편이 저를 찾아온 것이었죠. 그 사이에 쫄쫄 굶었는지 볼은 쏙 패여있고 쾌쾌한 냄새에 그냥 서울역에서 노숙하는 노숙자들과 다를 바 없는 꼴이었습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찾아오냐고 저는 소리쳤지요. 당장 내 눈에서 꺼지라고, 꼴도 보기 싫다고 하면서요. 그러자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나라고 너 얼굴 보고 싶겠냐? 나도 너 보기 싫어. 그런데 나 만나고 있는 여자애 있어. 22살짜리. 걔가 내 애를 가졌어. 그런데 걔가 너무 어려서 애를 지워야 할 것 같아. 내가 수중에 돈이 있어야 말이지. 동창들은 나 이렇게 된 거 알면 소문 쫙 나고 나 개망신 당할 게 뻔하고. 그래서 야, 나 100만 원만 빌려줘라.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당장 급전이 필요하니까 그런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이런 남자랑 결혼을 했다고? 이런 그지 같은 놈이랑? 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잠시나마 저 남자를 사랑한 제가 역겹게까지 느껴졌지요. 좋은 학교 나와서 번듯하게 직장 잡고 사는 놈인 줄 알고 결혼했던 내가 저런 놈이 실체를 못 알아봤었다니 라는 생각에 쌍욕이 나왔습니다. 남편에게 소리쳤지요. 야, 이 새끼야. 너는 내가 만만하니? 이혼한 아내에게 네 여자친구 아이 지우는 비용을 달라고? 너 제정신이냐? 장인어른 입원하기까지 만든 놈이 무슨 염치로 나를 찾아와서 돈을 달래. 죽었다가 깨어나도 내 주머니에서 네 돈 줄 일 없고 당장 꺼져라. 내가 예정을 생각해서 경고하는데 작은 회사라도 들어가서 떳떳하게 돈 벌고 살아. 그 좋은 대학교 나와서 이따구로 인생 사는 거 쪽팔리지도 않냐? 난 네 얼굴 보기도 역겨우니까 이 시간부로 한 번 더 내 앞에 나타나면 진짜 그때는 죽을 줄 알아라. 라고 하니까 남편이 저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더 이상 대꾸도 안 하고 그냥 경찰 불렀습니다. 경찰한테 전화하자마자 남편은 도망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길로 남편 동창들한테 SNS로 메시지를 보냈지요. 저 자식 내 돈 도박으로 다 날려먹고
나한테 이혼당했다. 그런데 이 미친놈이 정신 못 차리고 새로 생긴 지 여자친구 아이 지울 돈 요구하네. 니네한테 돈 빌리려고 할 수 있으니까 절대 돈 빌려주지 말라고 알렸습니다. 동창들도 저놈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알게 되었지요. 정말 그지꼴로 나타난 저놈을 보니 사람이 저렇게 망가질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인생이 가장 큰 오점은 저 썩을 놈이랑 결혼을 한 거였네요. 그나마 천만다행인 건 저놈과 아이를 낳기 전에 저놈이 실체를 알아서 이혼한 것이겠지요. 정말 아이까지 있었다면 상상도 하기 싫을 정도네요. 실직한 사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도움 준 장인어른의 은혜도 모르고 입원하게 만든 개놈 자식. 저는 부모님한테 죄송할 따름입니다. 앞으로는 그냥 남자 얼굴 쳐다도 안 보고 부모님한테 빚진 은혜 갚으며 살아야겠지요. 과거의 저는 참 어리석었나 봅니다. 여튼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혼하신 분들 저와 함께 화이팅하며 살아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을 읽는 내내 남자놈이 정말 나쁘다는 생각을 했네요. 그래도 이제는 이혼하셨으니까 그놈은 잊어버리고 활기차고 행복한 앞날만 생각하시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레전드 사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